당신의 가정은 조용했습니까?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함께 있을 때, 그 공간의 공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이 없어도 편안했는지, 아니면 말이 없어서 불편했는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았는지, 아니면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는지.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유난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이기에 가장 따뜻한 기억도 있지만 가장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 말하고 싶었지만 삼켰던 말들, 가까이 있었지만 닿지 못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단어 안에 섞여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다 비슷하다니, 각자의 행복은 모두 다르지 않나?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톨스토이가 본 것은 형태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입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수가 많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침묵이 무겁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는데 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끊임없이 말을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어떤 집에서든 문제는 생깁니다.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쌓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의심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왜 저랬을까 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으면 문제는 해결할 일이 되지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적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 네가 저렇게만 안 했으면,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보이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것을 고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큰 기대 없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문제가 생겨도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들이 비슷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웃음이 많고, 어떤 집은 조용하고, 어떤 집은 대화가 많고, 어떤 집은 침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비슷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평온한 집을 만듭니다. 지금 한번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늘 소리가 큽니다. 문을 닫는 소리, 목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분노가 공기처럼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어떤 집은 반대로 너무 조용합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피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침묵이 평온이 아니라 냉전이 되어버린 집입니다. 또 어떤 집은 무관심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언제 집에 오는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지만 남처럼 지내고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과도한 기대로 숨이 막힙니다. 넌 이렇게 해야 해. 우리 집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왜 다른 집처럼 못해? 끊임없는 요구와 비교와 실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짓누르는 무게.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의미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이라는 것. 불행이 드러나는 방식은 집집마다 다르다는 것. 같은 불행이라는 단어로 묶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비슷한 요소들이 쌓여서 만들어지지만 불행은 하나의 균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균열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행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집은 신뢰가 깨졌습니다. 배신이 있었거나 거짓말이 있었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말 한마디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경계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집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던진 말, 농담이라고 했던 말, 별 생각 없이 한 말.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팠고 그 아픔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기대들이 상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대에게는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행의 시작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우리 집도 그래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같아도 그 밑바닥에 깔린 아픔은 다릅니다. 그래서 불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을 고치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집에는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집에는 거리가 필요하고 어떤 집에는 용서가 필요하고 어떤 집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나 너무 오래 방치되었거나 너무 많이 무너졌거나 그럴 때는 회복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덜 아프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 톨스토이가 이 문장을 쓴 것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가정을 탓하려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찬양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행복은 비슷한 요소들이 있지만 불행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쌓였는지, 얼마나 오래 아파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공간이 때로는 가장 아픈 곳이 됩니다. 밖에서는 참을 수 있는 말들이 집에서는 참을 수 없이 아픕니다. 남에게는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이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이 남습니다. 남이 던진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가족이 던진 말은 가슴에 박힙니다. 타인의 무관심은 견딜 수 있지만 가족의 무관심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당연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가 됩니다. 가족인데 왜 몰라줘?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이런 말들 속에는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대가 뒤섞여서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랐던 마음도 문제였습니다. 말 안 해도 알 거야. 내 마음을 느껴줄 거야.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나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나 말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키고 참고 혼자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쌓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무관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는데 풀지 못하고 쌓이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아픈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만큼은 솔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고 신경 쓰지만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날 것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그대로 짜증을 내고, 피곤하면 그대로 무뚝뚝하게 굽니다. 그런데 그날 것의 감정이 가족을 다치게 합니다.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상대에게는 무례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편하게 대하지만 동시에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밖에서는 하지 않을 말을 집에서는 쉽게 합니다. 남에게는 보이지 않을 표정을 가족에게는 그대로 보입니다. 타인에게는 참을 감정을 가족에게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이미 보인 태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사과해도 후회해도 그 순간의 상처는 남습니다. 가정이 가장 아픈 공간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때문입니다. 가까워서, 기대가 커서, 말하지 않아서, 오해가 쌓여서, 함부로 대해서,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고, 믿는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따뜻한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차가운 곳이 됩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남았던 순간, 가족에게 한 말을 가장 후회했던 순간, 가까워서 더 아팠고, 사랑해서 더 힘들었던 순간들. 그것이 가정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늘 따뜻하고, 언제나 이해가 넘치는 그런 가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행복한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다투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다투고 나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아도 신뢰가 남아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닮음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집이 행복해질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네가 저렇게만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이 괜찮을 텐데라고 원망하지 않는 것.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온을 지켜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치고 싶은 것이 많고 바꾸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고쳐야 할 문제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 바꾸려 할 때는 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저항하고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갈등만 키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고치려 하기보다 지금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따지기보다 지금 어떻게 지낼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덜 아프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미 쌓인 상처는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아픔은 없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사과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끔 아리고 때로는 다시 터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 일은 나에게 상처였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직도 가끔 아파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 표정을 조금 덜 차갑게 하는 것, 상대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조금 덜 아픈 가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톨스토이가 본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아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너무 많이 다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어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 다르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나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조용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에서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